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하급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는데 오늘 대법원의 선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개적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미국이 한일 양국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400조 원 이후 500조 원을 넘는 초슈퍼 예산인데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4월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고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사받은 승리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지금 활동 종료 시한을 이틀 정도 남겨놨는데요. 국회 정계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표결 시도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가보셨는데요.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의 지금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장이 시끄러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에 그동안 공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개특위 활동이 이번 주 끝나는 만큼 오늘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금 표결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이 여야 간의 대치가 어제부터 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국당 선거법 의결 시도하는 정개특위를 좀 항의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앞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라며 지금 회의실 안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찬성 11표로 가결이 됐고요. 조금 전 홍영표 위원장이 이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 아마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찬성 11표, 반대는 없이 가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참사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왔었는데요. 결국 오늘 이 선거법이 찬성 11표, 반대는 없었고요. 가결이 선포된 상황, 지금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잠시 현장 상황을 좀 보실까요? 장재원 의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네. 네. 방해. 자, 공정한 판정에서는 인사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네. 이게 합법적 통과입니까? 자, 우리 장재원 간사 이미 통과됐으니까 의결됐으니까 총장님 객관적으로 회의 진행 방해 마세요. 회의 진행 방해 마세요.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봉쇄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위, 전체회의 전부 다 날치기 통과하고 자, 우리 박영수 사무총장님 해설서 보십시오.
하십시오. 네. 이거는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마이크. 교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세요. 가처분 신청이 간단하게 하시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 사무처 그리고 내가 다들 가지 마세요.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일방적으로 소리지 말고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여기 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 계세요. 가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나 대표님 여기 계세요. 자, 총장님, 그 인사 말씀이 소란해서 어려우니까 자, 하세요.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나가지 마.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와서 계세요. 하세요. 돈을 많이 냈단 말입니까? 정대중이 돈을 다 해야 되겠고요. 사무총장은 3일만 참았어. 3일만 참았다고. 뭘 참았다고 그래? 뭘 참았어? 진대 식구 그만해. 그만하세요, 갑시다. 이게 문제야. 갑시다. 바로 기자들이 다 한다고. 기자들이 영업의 방송에 조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그 가처분이 결과가 날 때까지 사무총장은 발언하면 안 됩니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입법부입니까? 입법부가 정의당과 민주당 겁니까? 자, 나가지 마세요. 장재원 간사도 앉으시고 내가 설명할게요. 자, 설명을 할게요. 자,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걸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예,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포를 했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날치기 법안 통과다, 명백한 불법이다,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고 오셨습니다. 이 혹시 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과 다시 연결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사안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지금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조금 전 10시 10분쯤 개의를 시작해서 조금 전 표결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반이 찬성한 가운데 이 선거법은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곳에 도착해서 이 날치기 선거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 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이곳 회의장은 잠시 동안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친 고성과 이 말싸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악화된 이런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몇 차례 거친 오성이 계속해서 오갔는데요. 현재는 개별 의사진행 발언 순서가 끝나고 이 최종 선거법을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이 여야 사당이 앞서 표결 방침을 굳힌 가운데 한국당이 날치기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강대강 충돌은 예상돼 왔었는데요. 이 정개특위 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의원이 과반인데다 위원장 몫이 민주당 몫이어서 이 과반은 쉽게 이루어졌고 이 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심사를 거쳐서 이 본회의로 이 법안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전국 후유증도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리면서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자가 관료 출신인 만큼 도덕성보다는 이 정책과 현안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기된 의혹들은 주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먼저 은성수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에 실거주는 안 하면서 이 시세 차익만 건졌다는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출입 은행장 시절 2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쪼개기로 후원한 의혹과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수 후보자 역시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받은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쟁점은 조국 후보자 가족입니다. 이 민주당은 후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반면 한국당은 가족이 의혹의 중심이라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오전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기도 했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또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요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도 내비친 가운데 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후 2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일단 언제 내려집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도 대법원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 씨와 함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드디어 나오는 건데 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쟁점이 뭔지를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이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이 부회장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와 관련한 부산 청탁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이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없었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판단 때문에 세 사람 사건은 지난 2월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가 다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액수가 50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2심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늘어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YTN은 사상 처음 생중계가 허용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체 과정을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검찰이 언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인사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일요일부터 유럽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오 시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를 지난 6월 부산시 의료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학기 연속해서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적 미달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장학금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교수의 개인 추천으로 받은 외부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교수가 딸 조 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준 대가로 부산 의료원장 자리에 추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 대책은 당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오 시장도 지난 2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노 원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의 청관 아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딸의 지도고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부터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정직해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 보복을 연결한 것이 분명한데도 근거 없이 말을 바꾸며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여전히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어제 시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임시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일본에 대한 작심 비판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당부로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단기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한 어조로 일본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켜 놓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가 신뢰를 위반하고 경제를 안보에 연계했다고 떠넘기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일본 때문에 불행한 과거사를 겪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피해자의 상처를 더하고 있다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서 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한 번의 반성이나 한 번의 합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끝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도 거론했는데요. 독일이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자세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점을 깊이 새기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양측의 실망감을 표시하며 두 나라가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 담당 차관보다 한일 두 나라의 해결 의지를 갖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국방장관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한일 두 나라 모두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실망감을 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8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일 양국이 갈등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달 초선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쿄와 서울의 카운터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며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은 물이 반컵 정도 담겨 있을 때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며 잘 풀리길 바란다고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리 정부에만 미국의 유감 표명이 집중됐었는데 한일 두 나라 모두를 향한 언급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 가운데는 처음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담당 국방부 차관보는 또 한국과 일본 둘 다의 진정성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오전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대담식 강연이 있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일단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으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추가로 불만을 표출한 자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일이 이제는 갈등을 접고 대화하겠다는 대외적 여론 조성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하지만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 했는데도 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장관보다 강한 어조를 내놓고 있는데요.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종료 기한인 11월 22일 그 전에라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경쟁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과 동맹들의 안보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미국 대사관 움직임과 또 미국 행정부에 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윤재 대사가 간담회를 열어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재 주비대사는 미국의 실망감 표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 DC의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미국 측이 협정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표명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 측이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고심하였던 이유도 이러한 미 측 입장을 고려하기 위한 때문이었습니다. 예, 말씀처럼 조 대사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도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 안보 협력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대내외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네, 북한은 보통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에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넉 달 만에 다시 소집을 한 겁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는 처리할 안건이 있어 여는 임시회의격이어서 안건과 함께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은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이 평양에 집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은 모두 687명입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진행되는 대의원 등록을 위해 먼저 평양에 도착한 건데요. 아직 회의 개최와 관련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중요 소식을 하루가 지나서 발표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협상 관련한 언급도 있을까요?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꼭 2달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실무 협상은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로 맞서왔기 때문인데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다시 대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회의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연단에 설지 관심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길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을 것이라며 자력갱생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침 내년이 김정은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로 하는 해인 만큼 미진한 경제 성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 우려 속에 국방력 강화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대신 안보 우려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년에 2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엔 2012년, 2014년 이렇게 2번뿐입니다. 당시엔 내부 인사나 교육 개혁안 등이 처리되기도 했는데 이 통일부는 대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내부 검열이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사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가수 승리에 이어서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표 오전 9시 50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정도박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자금 환치기 의혹으로 환치기 혐의로 입건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를 11차례 넘게 방문해 한 번에 최대 수천만 원씩 모두 10억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만일 YG 미국 법인 자금으로 도박한 정황이 드러나면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승리가 경찰 조사에서 불법 도박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오늘 양 전 대표의 조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양현석 씨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외에도 성접대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경찰이 최근 양 전 대표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9.3% 43조 9천억 증가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규모가 500조 원을 넘은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릴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금 이 소식을 지금 대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출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 왈가왈부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당황스럽다고 입장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운동왕원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네,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준비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무대응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의혹 관련해서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있을 국정농단 사건과 이 지금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봤으니까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오셨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출근을 한 상황이라서요. 네. 이 소식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는데 검찰이 정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압수수색 할 때도 굉장히 전격적이고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이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고 그 증거를 굉장히 빨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자체를 한 다음에 예.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는데 예. 이것도 오거든 부산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지난번에 지난번에 압수수색했던 거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차 압수수색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단순히 압수수색으로 일단은 끝나고 나서 예. 청문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청문회 전에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은 청문회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에 관여한 이메일이나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형식의 어떤 수사 과정의 어떤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면 이제 조국 후보자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청문회전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수사를 시작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다. 전혀 예. 문제가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까지 어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조사받는다랄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니 조국 수석의 의혹 가운데 네. 검찰이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조국에 관련된 예, 의혹. 예. 아니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이제 단지 의혹이지만 의혹이죠, 그 지금까지는. 의혹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원래는 그 부동산 실명제는 이제 공직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거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처음에 의혹 제기했더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 조국의 딸과 관련된 장학금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 받는 게 뭐 문제가 있을까? 물론 담당 교수의 어떤 재량적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그 이후에 부산의료원장을 간다랄지
이러한 어떤 영전을 하는 데 있어 대꾸한 게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또 그 이외에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도 검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압수수색 결과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 유무는 결정이 되겠죠. 예, 어쨌든 여당에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국정농단 사건. 자, 오늘 오후 2시에 세 사람의 운명에 갈리는 판결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지금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네. 세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 하급심에서 다 따로 했었고 일본 결론이 또 다르게 나오죠, 같은 네네. 안에서도. 그래서 이 결론이 많이 같았다고 한다면 예.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할 필요성이 없었을 줄 몰라요. 물론 전원합의체 자체가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이제 소부에서 판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죄잖아요. 예. 그럼 뇌물이라는 것은 공여한 사람이 있고 수수한 사람이 있는데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같은 범죄 사실인데 박근혜 최순실 씨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 뇌물을 준 사람 쪽,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쪽 그렇죠. 예, 여기는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예. 그러니까 같은 법원이지만 판단이 서로 다른 거고 또 같은 법원의 같은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원 합의체로 재판이 네. 진행되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럼 판결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재판 자체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의 관심이 좀 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급심에서 25년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20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량이 아주 높아지거나 아주 낮아지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징역 1년 살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과 달리 유죄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할 때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과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 잘못됐다. 예. 이런 결론이 나오면 결국 항소심으로 재판이 돌아가서 파기환송되면서 재판을 하는데 그 범죄 사실에 있어서 액수도 엄청 늘어날 뿐만 예. 아니라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언론이 냈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쟁점은 일단 말 3마리 이게 누구 소유인지 네. 이게 어떤 승계를 위한 어떤 대가성이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일단 말 3마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물론 예.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관련된 이제 16억이 있는데 첫 번째의 가장 큰 쟁점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단 말이야. 말 3마리. 이것도 아주 비싼 말 아닙니까? 그게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줘서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까지 되었느냐.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삼성채에 유보돼 있느냐. 그는 만약에 최순실에 전국적으로 줬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가지 않았다면 뇌물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계스포츠 영재재단과 관련된 것은 이제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16억 정도 삼성에서 예. 재단에 주었는데 이건 제3자 뇌물죄는 일단 현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경영 승계랄지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관련된 예. 현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16억을 준 거냐.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그렇게 봐서 유죄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하급심 상수심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삼성은 경영 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예. 무시적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가적 관계 아니다 해서 또 무죄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범죄 사실이 유죄냐 무죄냐가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파기환송이 내려지면 이제 대법원 판결 자체는 예. 형을 선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느냐 내려보내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렇죠. 거고. 그 파기환송의 의미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을 하라 이렇게 예. 내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이 되면 결과적으로 무죄로 됐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아까 말 3마리와 관련된 34억 예.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재단과 관련된 예. 16억 그럼 합치면 50억이 되거든요. 예. 뇌물액이 확 늘어나는 거죠. 뇌물이 확 늘어나면서 예. 이 돈을 삼성에서 지급한 회사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 횡령액이 또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횡령액이 50억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예.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확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했던 취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재판이 지금 파기환송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이 말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말의 소유권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있을지언정 결국 최순실 씨에게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최종적인 소유자는 이제 최순실 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예. 둘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그래요? 뭐냐면 예. 일단 파기환송이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이 되면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예. 걸 보이고 네. 또 이제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예. 이제 문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대가 관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제 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특가법과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예. 대통령이랄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분리해서 하기도 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25년 이렇게 선고를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네.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이전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건 분리해서 선고해야 예. 한다고 또 결정을 한 사례가 선고한 사례가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존재한다고 경우일 수도 봅니다.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도 그렇고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재판할 때 고려를 합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죠. 대법원에서는 고려 안 대법원은 한다. 법률 재판단을 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소심으로 재판이 가게 되면 파기환송되면 충분히 고려한다고 봐요. 왠지 일단 징역 1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회사에다가 자기가 횡령 금액은 전부 다 예. 반환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이 있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삼성이 만약 이 역할을 잘 여기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상황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설사 뇌물액수와 횡령액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 항소심에서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크다.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원 합의체 판결 선고는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저 YTN에서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오늘 오전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150일 뒤에 본회의에 선거법이 자동 상정이 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 기싸움에 이어서 국회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